바싹 나갈 것 같아. 실패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영머니, 오늘의 영화는 탈주입니다. 내일을 위한 탈주를 시작한 북한 병사 규남과 오늘을 지키기 위해 규남을 쫓는 고위부 장교 현상에 목숨을 건 추격전을 그리는 영화입니다. 아무도 인생 살아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 인사이드 아웃 봤는데 다 보셨죠? 네. 원이 더 재밌었는. 저도 원이 더 좋았는데 원이 더 재밌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군대 선배 중에 제일 친한 형이 있거든. 자기 사춘기 때 나는 왜 태어났을까, 인간은 왜 태어나는가를 고민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저보고 되게 진지하게 너도 그럴 때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거든요, 사실. 레트로 사춘기가 없었다? 봄님은 그런 고민 해봤어요? 인간은 왜 저는- 태어나는가? 그 제가 초등학교 때 교과서나 뭐 주변 사람이 하는 말이 사춘기가 되면 인간은 왜 태어났나, 나는 누구인가 이런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오히려 안 왔던 것 같아요. 누군가가 그런 걸 한다니까 나는 그런 시기가 안 오는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안 했으면 내가 자연스럽게 왔을 수도 있는데 좀 그 얘기가 없었어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선배가 오히려 당황하면서 한 번도 없었다고. 그래서 인사이드 아웃 2가 약간 공감을 덜 하는 게, 그 자기 불안이 있어야 나에 대해서 되돌아보는데 네. 별 불안이 없었고, 불안이 없어서 심지어 대학도 고등학교 때 맨날 우리 담임 시간에 자다가 아들이 맨날 잔다. 우리 아버지가 화가 나서 무슨 대학 갈래 그랬는데 점수 나오는 대로 갈 거야 그랬는데 어떻게 목표가 없냐고. 그래서 아니 목표가 있으면 뭐해, 점수가 안 나오면 못 가는데 목표를 정하고 해야 되는데 시키는 대로 하고 싶지 않다. 내 멋대로 하고 싶다. 자기 생각이 뚜렷한 사람들이 있어요. 못하게 하면 되게 설득하고 되게 이성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오늘 영화 주제도 나 하고 싶은 거 하러 가는 이야기잖아요. 맞네. 네, 맞네. 네. 명장면부터 해볼까요? 명장면? 명장면? 좋습니다. 어떤 장면이 명장면이었어요? 저는 그냥 화면으로 좋았던 거는 처음에 이제 이재훈, 임규남 역할로 나온 이재훈이 그 답사가잖아요. 네. 그래서 언덕 너머 이렇게 나만이 쫙 보이는 데까지 갔잖아요, 처음에. 네. 그 장면이 좋았어요. 되게 근접한 희망? 다 왔다. 네. 이 장면이어서 좋았고, 대사적으로 좋았던 거는 그 아문센 책에 네. 구견에 적어준 문구가 있잖아요. 네네네. 무의미함을 두려워하라? 네네네. 그 말이 좋았었다. 죽음보다 무의미한 삶을 두려워하라. 네. 나이를 좀 더 먹어보니 약간 경계하는 마음을 갖고 음, 어차피 인간은 다 죽으니까 네. 무의미하지 않게 좀 노력을 하긴 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 문구가 좋았고, 장면은 처음에 그 장면이 좋았어요. 이렇게 딱 언덕에 올라가서 풀밭에 쫙 나만이 보이는데 네. 불이 쫙 켜져 있잖아요, 네. 나만은. 네. 그 화면이 예뻤다. 그리고 그 인트로 장면이 되게 좋아요. 어. 저도 그 인트로 장면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인트로에서 딱 유남이 눈 떠갖고. 눈 뜨자마자 거기서 이제 좌측에서 우측으로 가로로 쭉 달려가잖아요. 그게 보통 게임 같은 거 해보면 소니라든지 고전 게임 해보면 보통 좌에서 우로 많이 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익숙함이라든지, 사실 이제 북에서 남으로 오면 이제 위에 아래로 움직일 수도 있는데, 물론 그런 이제 물리적인 제약도 있지만 좌에서 우로 움직이면서 그 속도감이 되게 빠르게 느껴지는 그런 장면이 좀 많았어요. 인트로거든요. 마지막에 남쪽으로 넘어올 때 풀밭 막 뛰는 장면도 비슷한. 맞아요. 그 장면도 좋았긴 해요. 그래서 그런 속도감이나 그리고 거기까지 갔을 때 그 규남이의 그 치밀한 성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너무 잘 설명이 되는 부분이라서 타이머 올리니까 바로 막 탁탁 뛰어서 돌아가잖아요. 저는 속도감이 있어서 되게 좋았고, 팀장님께서 거기 인트로를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거의 이제 마지막 장면인데 이제 현상이 규남을 이제 거의 휴전선 앞두고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남쪽이라고 다를 것 같네? 라고 물어보는데 남쪽이라고 다 지상 나갈 실패하러 것 같아. 가는 겁니다. 마음껏 실패하러 가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대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이 이 영화에 되게 압축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저도 네. 그게 주제라는 생각은 했어요. 네. 그래서 아문센 나오는 거잖아요, 그 책이. 로알 아문센 탐험가라는 직업 자체가 약간 실패하는 걸 전제로 그렇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네. 하니까 네. 쉐클턴이라고 맞아요. 나중에 공식이 탐험가죠. 그런 극지 탐험을 했다 실패했지만 나중에는 뭐 서번트 리더십해서 되게 이렇게
이렇게 유명하죠. 인정받고 그런 면도 있잖아요. 그래서 도전하는 거는 좋다. 뭐 이런 이제 세상에 메시지 주고 약간 아쉬운 거는 이재훈이 꼭 북한을 떠나야 되는 부분이 좀 뭔가 더 계기가 있으면 좋았겠다. 네. 단순히 부모님이 없다 말고 뭔가가 더 있었으면. 왜냐면 그 구교한 리현상이 막 잘해주려고 하잖아요. 네, 네. 그걸 뿌리치고 꼭 가야만 하는 뭔가가 조금 더 있으면 좋지 않았을까. 탈북하려는 이유에 대해서는 감독님이 영화 곳곳에 좀 숨겨놓긴 했어요. 예, 그러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휴전선에서 순찰하다가 멧돼지를 갖고 왔는데 예, 그거를 이제 자기 소대원들 먹으려고 했더니 그걸 뺏어가서 예, 북한 고위층들이 그걸 먹는다든지 지극히 저는 한국적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먹는다든지 과거의 한국군도 충분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걸 먹으면서 그러니까 조금 가지고 온 고기를 이제 나눠 자기 소대원들 먹자. 먹이는 나눠 먹는데 자기 그 군인들이 어차피 전역하더라도 탄광 아니면 맞아. 어차피 갈 가긴 데가 없다. 뻔하다. 네, 실패를 하더라도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데 누군가가 나의 앞길을 정해줘 놓은 게 그걸 싫은 견딜 거네. 수 없는 사람이라고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꼭 내가 북한에서 뭔가 반드시 탈출해야 된다는 선명한 명제가 없더라도 이 탈출에 대한 얘기는 좀 충분히 설명하려고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보통은 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몰아붙인 다음 도망가는 그렇죠. 네. 게 좀 흔했어가지고 네, 네, 네. 약간 그런 부분. PD님은 뭐가 좋았어요, 명장면? 두 명들 다 쏘거든요. 아, 그 장면에 하고 싶은 얘기. 연출적으로는 당할 때 피 위에 나비가 떨어지거든요. 어, 그리고 마지막에 늪에서 나비가 나비. 네. 그래, 저는 조명 이렇게 쏴서 깨는 거를 보고 일단 현실적으로 맞추기도 어렵고 그렇죠. 제 생각에 그 정도 사격이면 구교한 말대로 군에 남는 게 맞아요. 특별하게 잘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군인으로서 엄청 잘하잖아요. 네. 군대에 남았어야 돼. 구교한 말대로 오히려 군대에서 인생 필수도 있었는데 명칭호 받으면서 약간 영화적인 장치긴 한데 네. 너무 총을 잘 쏘는 거예요. 저는. 네. 그거 대비 구교환은 왜 못 쏘지? 왜 못 맞추지? 왜 못 맞추지? 생각보다 가까이 있는데 막 이러면서. 근데 거기 이재훈이 총을 되게 잘 쏘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그 군대 가본 남자분들 아실 겁니다. 그 정도 사격 실력이면 그렇죠. 네. 말뚝 박아도 돼요. 제가 봤을 때. 한 10발 쏴서 맞으면 잘 쐈다? 그쵸. 서치라이트처럼 멀리서. 그리고 그런 거 안 보셨겠지만 정면을 쳐다볼 수 없어요. 라이트 빛이 너무 세갖고 네. 실제로는 이렇게 정면으로 그렇죠. 네. 바라보기에는 힘들거든요. 규남의 명사수 뭐 사격 실력에 대해서 논하고자 하는 영화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관대하게 넘어갈 관대하게. 수 있는 장면 정도라고 생각해요. 그 나비는 제가 행운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 자유나 규남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나비는 막 이렇게 자기 날아가고 싶은 대로 날아갈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하고 규남이 항상 그 큰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나와서 그 규남의 어려움을 상징하는 역할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규남을 상징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알기론 그 현장에서 감독님이 바로바로 이거 나비 하나 넣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해서 CG팀에 전화해서 이거 나비 돼? 그래서 거기서 바로 현장에서 아이디어 떠올려서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디어 나쁘지 않아요. 네. 네. 늘 느낀 건데 3명이 다 명장면 겹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럼 이제 순서를 또 바꿔서 소감. 소감. 오늘 다 역으로 가고 있거든요. 순서가. 소감. 저는 좋았어요. 좋았는데 구교환 배우가 오히려 동료였던 시나리오도 괜찮았을 것 같다. 네. 배역을 좀 바꿔서 네. 그 구교환 역할은 좀 다른 배우가 하고 네. 그 죽은 병사 역할 구교환이 하는 동역. 것도 괜찮았을 것 같다. 네. 그런 생각? 네. 제가 개인적으로 구교환 배우를 너무 좋아해서 네. 약간 악역에 몰입하기 힘들었다는 부분 때문에 근데 전체적으로는 그냥 되게 레트로한 느낌도 있고 되게 정석이라는 느낌도 있고 영화가 그렇게 북한만 나올 줄 몰랐어요. 약간 영화에 대한 사전 정보가 없어서 북한 얘기일 거라고 생각 못하고 네. 뭔가 엮여있나? 보통 이렇게 남북 엮여있는 영화인가? 이렇게 네. 생각했는데 네. 순수 북한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직전에 알았어요. 영화 보기 전에 시놉시스 보고 북한 얘기만 북한 얘기만 나오네? 그러면서
그래서 오늘 막 이거 준비하면서 북한에 지금 한국 컨텐츠 못 보게 하잖아요. 맞아요. 한참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많이 보게 했다는 분위기면 네. 이걸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을까? 임균하면 엄청 욕하지 않았을까? 반동문자네. 전 그 생각했거든요. 우리 저쪽에서 우물풍선을 날리면 우리는 이걸 날려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예. 탈북하는 이야기니까. 네. 아 그러니까요. 네. 네. 약간 그 개인적으로 궁금했어요. 생각보다 많이 본대요. 북한에서 네. 남한 컨텐츠 생각보다 많이 보고. 네,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네. 사실 연변까지도 공중파가 가긴 간대요. 연변까지요? 네. 생각보다 간대요. 그래서 연변에 사는 조선족 분들이 한국말을 아니까 네. 한국 컨텐츠를 거의 실시간으로 본대요. 자막 없이 봐도 돼서. 근데 연변이면 거의 중국 쪽 아닙니까? 맞아요. 그럼 북한 전역에 간다는 북한에도 이야기 같은데. 어느 정도 볼 주파가 수- 가나 봐요. 그래서 일부 지역은 몰래 볼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고 뭐 그랬거든요. 어. 근데 어쨌든 중국 연변이 한국 컨텐츠를 바로 흡수할 수밖에 없는 게 네. 말이 통해갖고 그래서 중국의 한류 유행할 때 연변에서 먼저 유행을 한대요. 네. 한국에서 제일 잘 되는 게 있으면 연변에서 해보고 네. 이게 성공한 베이징으로 간다는 거예요. 별그대 네, 때부터 별그대. 네. 거기 막 치킨 유행하고 했잖아요. 그렇게 보면 북한은 더 하면 더 했지 덜 할 리 없거든. 오늘 찾아본 자료에서는 영상은 못 보게 해도 네. 노래는 맞기 어려울 것 같다. 노래는 네, 그거 되게 와닿았어요. 노래는 정말 맞기 어려울 것 같고 그 영상은 뭐 증거라도 남지만 노래는 듣고 지나갔는데 기억에 남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언어를 몰라도 팝송 듣고 아름답다 되게 빠져드는 그런 게 있는데 언어도 같잖아요. 네. 그럼 북한 사람들은 되게 오래 어. 기억에 남는다? 그래서 인간의 오감 중에 귀를 쓰는 시각이 되게 메인이지만 네. 오래 잔상이 남는 것 중에 하나가 냄새랑 소리 이런 네. 거거든요. 시각보다. 그러니까 북한이 그래서 무서워할 수 있다. 그 막 파고들잖아요. 알 수 있으니까. 흥을 걸릴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대요. 한국 멜로디인데 북한에 개사해갖고 네. 자기 노래라고 생각하는 노래들. 어. 그런 게 있다고. 그래서 뭐 약간 문화 콘텐츠 알아보다 보니 네. 생각보다 그게 크고 무서울 수 있다. 그래서 드라마를 끝편을 안 넣고 보낸대요. USB에. 궁금하라고. 그래 탈북하라고. 그것도 나름 전략인데요. 되게 약간 못됐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끝을 보여줘야죠 드라마. 아니 그 사랑의 불시착에서 그런 설정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마지막 화를 못 봤다고. 네. 맞아. 근데 그렇게. 그게 실제로 있는 거군요. 실제로 보낼 때 탈북민들 보내는 영상에 뭐 마지막 칼을 안 넣는다 이런 카더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마음이 동하게 가능하죠. 궁금할 수 있죠. 저라도 궁금할 것 같아요. 네. 특히 우리나라 영화는 우리나라 드라마는 이게 마지막 화에 거의 모든 해결을 해소하니까 제일 궁금할 수 있죠. 네. 그렇죠. 저는 보고 영화도 좋았지만 느꼈던 게 좀 한국에서 다루는 북한 영화가 좀 젊어졌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 다루는 북한 영화는 기본적으로 동족 상장의 비극이라든지 아니면 이데올로기적인 부분, 민족적인 부분, 뭐 평화에 대한 메시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북한 영화의 주류였고 소재는 조금씩 다를지라도 그런 메시지가 항상 기저에 깔려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쵸. 이 영화는 좀 과감하게 그런 부분을 좀 벗어난 것도 있고 그러니까 북한 소재를 차용하면서도 그런 내용을 좀 없잖아요. 그런 그쵸. 내용이 없잖아요. 그런 내용을 싹 빼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러 찾아가는 청춘의 이야기를 그냥 북한의 무대만을 빌려서 장소만을 빌려서 했다는 게 한국에서 나오는 북한 영화가 되게 젊어졌다는 느낌을 좀 처음에 받았어요. 그렇죠. 사실 뭐 퍼피 영화하고 비슷한 거네요. 어딘가 어떻게 탈출하는 보면 거니까. 탈출하는 거니까. 그 북한일 뿐이지 감옥 대신. 그리고 북한을 묘사하는 것도 기존에 있는 영화들과는 좀 다른 면모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군인 그런 느낌보다는 맞아요. 이렇게 사람들 생활 같은 느낌? 군인이지만 막 거기 파티하고 그런 걸 보면 되게 자연스럽게 뭐 그런 느낌 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억지로 그 만들어내는 것 그런 거 쇼잉? 북한에서도 하니까 그래 뭐 비슷하다. 저는 갑자기 북한 얘기하니까 비현실적이다 생각한 장면이 딱 하나 있어요. 영화 초반에 구보할 때 군인들 다 우통을 벗고 뛰잖아요.
그렇죠. 다 너무 몸매가 좋아. 네. 그럴 수가 없는데 너무 배 나온 애가 한 명도 없을까? 네. 감독님이 너무 이렇게 봐준 게 아닌가. 아, 그 한국에서 만든 북한 사람이 나오는 영화를 보면 네. 다 인물이 좋아요. 네. 전부 남한에 그 있는 얘기가 애들이 있었죠. 남한 네. 애들이 뚱뚱하고 그 얘기가 못생겼지. 있었죠. 뭐 남한의 네. 송강호, 아, 곽도원. 곽도원. 네. 한국 배우들이 다 배 나왔잖아요. 아, 배 나왔다. 북한 애들은 다 배가 없이 왕자가 있고 네. 그럴 리 없습니다. 송강호는 북한 역할, JSA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거기서는 말랐을 때 송강호니까 네. 북한이었고 네. 뚱뚱해지니까 의형제에서는 배 나온 아저씨 남한 사람이 됐잖아요. 아, 그랬죠. 네. 현실적이지 않다. 네. 그러니까 약간 비현실적이다. 음. 애들이 너무 몸이 좋다. 감독님이 원했던 거는 약간 그 마르고 그 피골이 상접한 그리고 그 장작 같은 모습을 원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장작이 너무 깎은 장작. 너무 불쏘시개나 이런 걸로 쓰기엔 너무 아까운 장작이에요. 그러니까요. 아, PD님 어떠셨어요, 영화? 배우들이 연기를 잘해야 영화가 재밌구나. 맞아요. 여기 조연들도 다 연기 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도망자들. 도망자들 네. 생각을 해보면 왜 저 장면을 넣었을까라는. 근데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 개인적으로 궁금하긴 했는데. 그런 유랑민들은 실제로 있대요. 북한. 네, 북한에서. 그러니까 북한에서 북한 체제에 적응하기는 싫고, 그렇다고 탈북은 못하고. 탈북은 못하고 현상하고 규남의 사이에 있는 처지인 거죠. 이 체제에서 적응하고는 쉽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남한까지 도망갈 용기는 없는 그래서 그냥 거기를 이렇게 그 떠도는 역할을 사실은 실제로 있는 역할이고 그래서 감독님이 그걸 넣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썸네일 제목을 제가 얘기 드릴게요. 오늘 그 테마 탈주에 나오는 구교환과 이 리현상과 네. 사랑의 불시착에 나오는 리정혁, 현빈과 네. 누가 더 부자인가 북한에서. 좋은데. 괜찮아? 네. 좋은데. 궁금하지 않아요? 둘 다 생각보다 네. 공통점이 되게 많아요. 네. 사랑의 불시착의 리정혁도 리씨죠. 네. 구교환도 리현상의 리씨죠. 네. 그리고 둘 다 피아노를 쳐요. 네. 피아노 치죠. 둘 다 유럽 유학을 갔어요. 고위급 자제에 유학을 갔으니까 누가 더 부자인가 궁금하다 이런 생각을 해본 거죠. 그래서 오늘 모든 민표가 네. 자료 조사를 했는데 챗GPT랑 챗GPT의 그 검색력을 활용해서 일단 북한도 유학을 갈 수 있대요. 네. 아주 그렇다고 고위급 들었습니다. 자제가 국가의 허가를 받아서 분야가 또 중요하대요. 국가에 도움이 되는 과학이나 뭐 이런 그런 예술 몇 가지 분야만 갈 수 있대요. 그리고 무조건 귀국해야 되고 나가 있는 동안 감시를 받아야 된다. 네. 근데 여기 나오는 캐릭터가 다 고위잖아요. 네. 고위면 감시하는 사람보다 이 부모가 훨씬 높은 사람이면 네. 조금 편하게 유학을 할 수 있다. 일단은 하나의 불시착은 현빈은 스위스로 유학을 갔고 네. 북한 유학 갈 수 있는 데가 정해져 있대요. 네. 러시아, 스위스, 중국. 중국 이렇게. 현빈은 리정혁은 스위스 유학을 갔고 리현상은 러시아를 갔다. 일단 러시아에 유학을 갔을 때 드는 비용은 네. 이제 그냥 우리가 하면은 좀 디테일이 없으니까 모스코바 차이코프스키 음악원이라는 데가 있대요. 네. 여기가 약간 싼 비용으로 유명하다는데 네. 학비가 연간 6,000달러. 어. 그리고 생활비도 대충 우리가 추선을 했는데 기숙사 살고 네. 기숙사 음식 먹고 네. 좀 저렴하게 살았다고 했을 때 월 500달러. 네. 그리고 교통비는 한 30달러. 생각보다 비싸지 않은데요? 러시아 물가가 진짜 싸대요. 러시아가 교통비가 1인당 물론 2020년쯤 가까이지만 요즘은 전쟁 때문에 한국에 많이 못 가니까 네. 1인당 50루블, 1,000원 정도 하는 거야. 교통 한번 타는데. 교통 한번 타는데. 그러니까 뭐 3만 원이면 매일 1,000원이니까 네. 충분히 가능하다. 왕복 왕복하면 2,000원인데 2,000원이니까, 네. 매일 학교를 갈 리는 없잖아요. 관련 없죠. 뭐 어쨌든 그리고 빵도 40루블 하면 800원 정도 한대요. 네. 그러니까 생활비도 한 500달러면 네. 기숙사비에 뭐 약간 식비 녹이고 그리고 또 저희 직원이 디테일하게 책도 한 연 500달러 정도 책을 산다 가정을 하면 네. 토탈 러시아 유학 비용은 4년 유학했다고 기준할 때 68,000달러. 68,000달러. 네. 8천만 원? 8천만 원, 9천만 원 되겠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보다 비싸지 않죠. 그다음 사랑의 시절 이정혁은 일단 네. 스위스잖아요. 일단 한국인은 스위스 다 비싼 거 알잖아요. 취리 예술대학을 갔다 가정하면 네. 학비가 연간 2만 달러. 이미 학비만 8만 달러. 네. 4년 네. 하면. 네. 그리고 숙소가 월 한 1,200달러 정도. 네. 그리고 교통비도 3배 정도는 100불에 등등 하면 얘는 4년 하면은 19만 2천 달러 정도. 19만 2천 달러. 네. 그러니까 거의 거의 뭐 세배 좀 안 되는. 네, 3배 좀 안 되는. 그리고 스위스 같은 경우도 이 정도 차이 나는 게 버스 요금이 3.8 스위스 프랑인데 한 5,9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러시아 아까 1,000원이었잖아요. 이미 교통비 거의 6배 차이고 빵도 한 2,000원쯤 한대. 그러니까 러시아가 800원일 때 2,000원 정도니까 2배 차이. 그렇게 보면 3배, 4배 가까이 되는 비용. 결론은 사랑의 불시착 현빈이 훨씬 부잣집이다. 구교환만 해도 북한 GDP 52배인데 현빈이 유학을 간 거는 거의 150배 가까이 되는 거죠. 일반 그렇죠. 북한 주민. 근데 이유가 있어요. 네. 현빈의 아버지는 북한 서열 5위. 네. 훨씬 높은 직급일 것 같다. 아. 구교환은 높다고만 했지 구체적으로 안 나오잖아요. 현빈 아버지가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총정치국장. 군보다 높은. 네. 그래서 거기 뭐 권력이 엄청 높은 걸로 나오는데 네. 그래서 구교환보다는 훨씬 부잣집이었다. 네. 그래서 아마도 구교환은 이제 이재훈을 놓쳐서 처벌을 받았겠지만 현빈은 처벌 안 받잖아요. 그렇죠. 아버지 백으로. 네. 차이가 있을 거다. 네. 그리고 사실 이거는 좀 뭐 알아보다 못한 게 하나 있어요. 네. 우리가 유학 가면 한국은 보통 달러로 유학 자금 만들잖아요. 그렇죠. 환 변동이 생기는 걸 막기 위해서 뭐 그 정도까지 비용이 안 들어서 대부분 안 하지만 원달러 선물을 하면은 환차익을 선물 거래를 통해서 해지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 달러가 올라서 손해 보는 만큼 네. 선물 거래에서 이익이 나게 선물 거래를 할 네, 수가 네. 있어요. 네. 근데 북한은 그 방법이 없거든요. 북한 어. 통화는 선물할 수 있는 할 수가 방법이 없고 없으니까. 네. 제일 가까운 중국이나 러시아를 해야 되는데 중국은 약간 고정 환율제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네. 러시아는 통용되지 않기 때문에 또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북한도 달러를 해지해야 되는데 네. 북한인이 정상적으로 그런 금융 거래를 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은 환 변동을 무조건 유학생이면 다 맞아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유학 온 애들은 진짜 부자인 거예요. 한국보다. 한국은 약간 그래도 원달러 환율도 그렇게 막 말이 안 되게 움직이는 경우보다는 좀 점진적으로 그렇죠. 움직이는. 네. 왜냐면 그 뒤에 금융권들이 그런 해지 활동을 하고 그런 정책도 그런 거 맞춰서 하는데 북한은 그런 것도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조사해보니까 진짜 부자였어야 된다. 이건. 둘 다 유학을 가려면 특히 리정혁. 리정혁이. 현빈이 더 고급진 이유가 있었어요. 근데 드라마 그 사랑의 불시착 볼 때도 못 느꼈는데 그 계산해 보니까 엄청 그 신분 격차가 커야 되는 거예요. 한국 돈으로 체감하면 얼마 정도인지 계산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한번 계산해 볼까요? 북한의 1인당 GDP가 1,300달러니까 예. 아까 68,000달러 4년 유학비가 52배인 거예요, GDP에. 예. 그러니까 한국 GDP에 52배 한 게 체감인 거잖아요. 아. 그렇죠. 52배 하면 182만 달러거든요. 여기 1,300원 곱하면 이미 지금 100만 원, 1,000만 원, 억, 10억, 23억 정도. 23억. 네, 북한 사람들이 러시아 유학을 보내는 것만 해도 네. 23억 정도 체감이다. 아. 근데 여기 음. 68,000하고 그 현빈 차이 해보면 네. 현비는 35,000달러에 2.8배거든요. 20억에 2.8배 하면은 현빈은 56억. 현빈은 56억 진짜 충격이지 않나요? 네. 아이 재밌네요. 서단이가 좋아할 만하네. 56억 유학을 간 정도 남자면 좋아할 만하네. 1인당 GDP가 진짜 낮은 거죠. 물론 고위층은 진짜 잘 살았겠지만 한국인이 느끼는 체감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엄청 차이가 크네요. 56억. 56억을 이제 자식 교육에 유학비에 태우는 거는 좀 다르죠. 근데 한국도 미국 유학 가면 거의 좋은 비싼 대학에 장학금 못 받고 하면 네. 그래도 56억이 드는. 한 8억 가까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뉴욕 같은 데 생활하면 생활비도 1년에 거의 1억 많이 가까이 들고 들고 하니까. 학비도 네. 1억 넘으니까 네. 연 2억에서 4년 하면 8억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도 사실 그렇게 비싼 데로 보내면 부담되는 건 맞긴 하죠. 그래도 러시아로 보내는 게 22억인데 8억이면 갑자기 싼 느낌인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북한 GDP 진짜
낮고 뭐 편향돼 있으니까 조금 그렇겠죠. 현실적이진 않지만 네네. 그래도 차이가 엄청 크다. 네. 근데 걔는 드라마에서 매년 가잖아요. 손예진 만나러. 네. 매년 뭐 $10,000씩만 쓴다고 하더라도 인민의 고요를 빨아갖고 여자를 만나러 해외를 가는 거 아니야? 왜냐면 세리가 도와주면 국가보안법 위반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제 북한 그렇죠. 사람한테 돈을 줬으니까. 그러니까. 그 오늘은 저희가 좀 두서없이 진행을 해갖고 약간 순서가 뒤죽박죽이었는데 그래도 개인적으로 제목은 잘 땄다. 현빈과 구교환. 그렇게 생각하고 영화도 되게 재밌었고 또 이렇게 여름 지나면 또 재밌는 영화 계속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새로운 영화 기대하고 있고. 네. 저는 영화 되게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잘 만들어서 그런지 영화도 지금 되게 흥행 중이에요. 네. 그래도 롱런하는 분위기인가 봐요. 지금 인사이드 아웃 때문에 초반에는 좀 밀리다가 뒤로 갈수록 뒷심이 붙는 느낌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230만 정도? 230만 정도 되는데 이 정도면은 뭐 충분히 잘 되고 있다? 그리고 보여지네요.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초반에 갑자기 상영관이 확 줄어서 네. 별로 이렇게 인기가 없나 생각했는데 그거보다는 훨씬 재밌게 봤거든요. 네. 그래서 롱런 할 수 있겠다는 네, 네.